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빙, 웰다잉을 전하는 우렁각시 강사 김임순입니다.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유튜브에서까지 여러분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웰빙, 웰다잉을 주제로 좋은 강의를 계속 올릴 거니까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웰빙이란 무엇인지, 웰다잉이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웰빙이란 순 우리말로 참살이라고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 복지와 안녕을 의미하고 사회적 의미로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웰다잉이란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하죠. 준비된 죽음이란 죽음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웰은 뭐예요? 웰, 잘, 자연스러운, 다잉은 죽음. 그래서 웰다잉 하면 잘 죽는 죽음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고도 보통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죽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잘 살아야겠죠. 네, 그래서 웰다잉은 잘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웰다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살면 죽을 때도 잘 죽는 거고요. 또 잘못 살면 죽어도 우리는 잘 죽는 죽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는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를 해주는 말 중에 가장 또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의 아오모리현 사과 농장밭이 있죠. 어느 해에 그 사과 농장밭 아오모리현에 아주 큰 태풍이 몰아치면서 수확을 앞둔 사과의 90%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농부들은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망연자실을 하고 있는데 오직 한 농부만은 아직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저 사과를 수험생들한테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그는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떨어진 90%의 사과값, 사과 대금까지 붙여서 아주 비싸게 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수험생들한테 팔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났죠. 그 사과는 날개도 진 듯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습니다.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사람들은 사과를 그닥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예쁜 끈을 가지고 리본 끈을 가지고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사과를 2개씩 엮어서 커플 사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커플 사과 사세요. 이 사과를 드시면 사랑이 이루어진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쳤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젊은 커플들이 하나씩 둘씩 몰려와서는 이 사과는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예화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이 듭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은 아주 강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을 만큼 어떤 능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편안하게 살아왔죠. 이제는 뒤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성찰하고 반성해보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웰다잉이란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란 향기를 남기고 하는 삶입니다. 저 아는 지인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가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사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하셔서 생을 항상 즐겁게 이렇게 잘 사셨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가 보니 병원에서 암 말기라는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여행을 가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가족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 갈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비도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해결을 하시는 건데, 물론 돈이 많아서 여행비를 내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이분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셨고 또 보험 자체를 참 싫어하셨기 때문에 보험을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 하나가 그래도 안보험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해서 반강제적으로 들어놨던 안보험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에서 진단금 3천만 원이 나왔고, 이 돈으로 여행도 가고 당신의 병원비까지도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절대 부담 주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슬프기도 하지만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즐겁게 의미를 부여하는 또 여행이기 때문에 다들 좋은 여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가족 간의 화합도 되고. 그렇게 돌아와서는 또다시 가족들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 이제 너희들은 일상으로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고 단 한 사람씩만, 한 명씩만 나하고 이틀씩 시간을 좀 보내자. 나를 이틀씩만 좀 받아오. 그렇게 해서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 그리고 큰손주, 작은손주, 애기손주 줄줄이 하나씩 다 해서 이틀씩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남기고 하면서 시간을 이틀씩 해서 그렇게 병간호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나를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주라. 내가 집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니?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다. 내가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병원에 오지 말고, 나는 마지막 남은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고 싶다. 너희는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기를 나는 바란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아내와 함께 투병 생활을 일주일 정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늘 하루 일과를 일기를 쓰는 걸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갔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하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일기를 쓴다고 해요. 오늘도 당신이 없는 하늘 아래에 있지만 또 큰아이와 오늘은 이렇게 보내면서 주어진 오늘 하루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잘 마무리했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뭐 이런 사랑의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쓴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자식들도 너무나 보기 좋고 또 화합도 잘 되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유산을 자식들한테 남기면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자녀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가는 부모의 모습에서 자식들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아름다운 웰다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 보면 정말 많이 부럽죠.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좋지 않은 일로 연루가 돼서 결국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잘 살았을까요? 결국은 죽을 때 자살이라든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를 보면 잘 산 삶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뭐 젊을 때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좋은 여행하면서 좋은 취미생활하면서 잘 살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나의 몸을 남한테 맡겨서 뒤처리까지 보여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무리를 했다면 이 또한 잘 산 삶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의 삶의 향기를 남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식들한테 남기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커피 한 잔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마시겠더니 마실만 하니 금방 식더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있을 때가 가장 좋을 때인데 식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는 따뜻할 때 마시는 커피가 가장 잘 마시는 커피이고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알 때쯤이면 사랑은 변하고 부모를 알 때쯤 부모는 아프고 자신을 알 때쯤이면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죠. 흐르는 시간도 흐르는 세월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보내고 무언가를 또 얻게 되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매일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아침마다 차 한잔 하시죠? 저도 차 한잔 마시면서 하루 일과를 열고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는 그 시간이 가장 열정 있고 에너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열정 식지 않게 계속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아마 좋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2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